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자, 여러분은 상품을 선택할 때 주로 어떤 거를 보시나요? 브랜드, 가격, 질, 또는 디자인. 네, 사람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요즘 전통시장들이 각 시장에 맞게 특화 상품들을 개발해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화 상품 개발로 승부하라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MI전략연구소 김용한 소장입니다.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가보면 굉장히 시설도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주차도 상당히 편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판매하는 상품들이 좀 비슷비슷해서 차별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예,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특화를 위한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거기에만 가야지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 있는 것이라면 좀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살거리, 즉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특별한 매력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지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전통시장에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상품 개발에 어떤 방향을 잡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상품이나 개발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성공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품을 개발할 때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이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 즉 방문해야 될 이유를 제공해야지 고객들도 방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품 개발의 방향은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이 고객들한테 어떤 특별함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어떤 브랜드로 하고 어떤 포장이나 행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려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품 개발에는 많은 준비와 그리고 또 상인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도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장은요.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한 그런 시장입니다. 자, 오색 시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함께 가볼 시장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야간 맥주 야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이거 먹으니까 속이 확 풀려요. 와.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자주 와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곳은 오산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통시장, 오색시장입니다. 많은 먹거리 중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것. 바로 상인과 야시장 운영회가 함께 개발한 수제 맥주입니다. 2015년부터 수제 맥주 컨셉을 야시장과 융합을 해서 좀 더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둬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수제 맥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연령대가 젊기 때문에 20,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20, 30대 젊은 층의 취지를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가장 유행했던 수제 맥주 컨셉을 이제 야시장과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제 맥주가 야시장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자 꼬치, 스테이크 등 맥주 안주도 덩달아 판매 상승. 열대 과일향 같은 게 많이 나서 그냥 맥주보다는 확실히 조금 차별화된 것 같아요. 많이 찾으시죠. 이렇게 일단 여기 오신다는 얘기는 일단 수제 맥주를 한번 맛보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주말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00잔 정도 나갑니다.
오색시장은 수제맥주 개발로 시장 활성화에 성공하면서 2015년부터 매년 야맥축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시장 내 맥주 공방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 나만의 맥주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네, 어서오세요. 오로라, 까마귀, 코브라 그 이름도 독특한 오색 야시장의 수제 맥주.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좀만 내려가시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드시면 돼요. 알려준 대로 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미 야시장을 찾은 가족이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서 기차 타고 올라오다가 책자 보고 오산의 오색 시장이 유명하다 해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근데 음식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꼴찌가 맛있더라. 오색 야시장에서 구매한 수제 맥주는 넓고 쾌적한 이곳 쉼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공방을 더욱더 키우고 저희 오색시장만의 양조장을 만들어서 양조장에서 저희 오색시장의 수제맥주를 주변에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파는 수제 맥주, 이거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뭐 수제 맥주가 좀 유행이긴 한데 전통시장에서 파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판매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의 오색시장은 그 오산시에 있는 유일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오산 시민들은 뭐 전국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약 한 35세 정도의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즉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젊은 층을 야시장과 우리 시장에 주말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제 맥주와 안주류를 개발하고 특화 상품으로 내놓게 된 것이죠. 네. 즉 시장 한쪽에다가 이게 맥주 공방을 만들고 이름도 특이하게 오로라와 까마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맥주 이름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로라는 이제 페일 맥주 계통이고, 까마귀는 흑맥주. 이름도 아주 기발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데 이 수제 맥주 상품 개발로 인한 효과도 뭐 톡톡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 토, 일 야시장이 열리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고객들이 평상시에 비해서 한 150% 이상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점포 매출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5월과 10월에 열리는 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성황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 뭐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맥주 축제라 해서 뭐 엄청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게 장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오산의 오색시장도 이제 그렇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야맥 축제도 벌써 그 정도 성황을 갖다가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축제라고 보겠습니다. 수제 맥주를 개발하는 것도 대단한데 맥주 레시피까지 개발해서 특허권까지 취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2015년도에 자체적으로 수제 맥주 레시피를 개발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그럽니다. 네. 또한 인근 이게 양조장에서 위탁 생산해서 시장 내에 있는 펍이나 가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이제 야시장과 야맥 축제에서 주로 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는데 이제 차츰 어떤 그 전통시장의 퇴화로 인해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가 오산시와 정부 그리고 또 상인들의 노력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색시장은 1914년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시장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상당히 성장을 거듭하다가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장을 살려보자 하고 나서기 시작했고요. 시장의 이름을 오색시장으로 즉 5가지 색깔을 가진 시장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다양한 맛이나 분위기나 상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로 먼저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가 바꾸고 또한 시장의 캐릭터로 오여사
오여사. 예, 그래서 오여사가 간다 뭐 이래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여사라는 네. 아줌마 캐릭터를 통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고 중흥을 맞은 거는 2015년도에 정부의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에 선정되면서 3년에 걸쳐서 약 한 18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야시장, 뭐 야맥축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 또 상인들의 노력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오색 시장처럼 자체 상품 개발로 독특한 효과를 얻은 뭐 다른 시장의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정선 아리랑시장에 가면은 이게 환기 쌀 막걸리, 그다음에 이제 나물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부산 초량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 제품인 어묵을 만든 어묵 고로케로 만든 마리 고로케라는 걸 만든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아이고, 예, 살살 이거. 예. 저희 프로그램 제목 아시죠? 예, 꿀단지. 네, 예. 돈이 드는 비법 꿀단지. 꿀단지.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속에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콩이네요. 네. 금방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콩인데요. 보통 콩하면 뭐 간장, 뭐 메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저도 몹시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인과 손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이곳은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파주의 대표시장, 금촌통일시장입니다. 금촌통일시장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 모랑떡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금촌통일시장에서 참 자랑거리로 우리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떡입니다. 모랑떡이요? 이게 바로 금촌통일시장의 자랑거리라는 모랑떡. 절로 군침이 도는 비주얼입니다. 우리 통일시장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자 우리 파주에서 유명한 한수이쌀과 장당콩을 이용해서 모랑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모랑떡의 뜻은 모두랑 함께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모랑떡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반 앙금이 아닌 파주의 대표 특산물인 장단콩으로 만들어 그 맛 또한 담백하고 고소하다는 모랑떡.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모랑떡은 금촌통일시장 내에서도 이곳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젊은 상인이 운영하는 떡집인데요.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모랑떡 만들기를 모두가 꺼려할 때 자신 있게 모랑떡 만들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하루 젠장에 그거 찍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모랑떡을 뜯느냐고 안고 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은 분은 택배를 또 시키세요. 냉동으로. 저희 얼려서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모랑떡. 반죽을 늘려 소를 넣고 예쁜 꽃 모양을 잡아주면 모랑떡 완성. 근데 떡이라면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모랑떡을 만들게 됐나요? 문화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떡이 있었어요. 처음에 뭐 이런저런 뭐 시행오차도 많았고, 그래서 특산물로 하는 떡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젊은 떡집 사장님의 노력으로 탄생한 모랑떡. 이제는 찾는 사람이 많아져 떡집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오나 봐요. 쫄깃쫄깃한 맛에 가족들이 반해서 일부러 떡을 찾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주 금촌통일시장의 명물이 된 모랑떡. 앙꼬를 한 번 만들면 저희가 알수로 거의 한 3,000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3,000알이 거의 하루 이틀 안에 다 나가요. 금촌통일시장.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모랑떡을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파주 장단콩인데요. 콩, 예, 예. 근데 이 파주 장단콩하고 파주 쌀로 만든 게 바로 이 모랑떡입니다. 한번 좀 드셔보시죠. 예. 네, 저도 좀 먹어볼게요. 예. 굉장히 이게 이렇게 고소하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장단콩이 갖고 있는 그런 풍미하고 건강한 쌀로 만들었으니까 몸에도 좋겠죠. 건강하게 맛있는 맛. 네, 그렇습니다. 우와, 이 모랑떡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랑떡은 이름도 좀 특이한데요. 이 모드랑이라는 게 너와 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천 통일시장이 아무래도 이게 DMZ가 가까이 교시단선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모두가 좀 화합하고 통일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담아서 모랑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름이 독특하고 재미있고 의미가 담겨있는 예.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되고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특가 상품을 지역에서 개발할 때 이제 보통 출발하는 방법이 네.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농작물 네. 이것들을 상품으로 좀 연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금천시장에는 그 전에도 이게 떡이 좀 유명한 떡집들이 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떡을 이용해서 뭔가 좀 특화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할 때는 뭐 다 좋지만 일단은 상품력이 가장 중요할 당연합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상품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특별한 체험이 제공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전통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많은 고객들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특별한 체험을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역의 특화 자원이나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그 지역만의 특화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모랑떡이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파주의 금천 통일시장 특화 상품 1호로 선정된 게 참 반갑거든요. 예. 근데 모랑주 그러니까 술도 개발했는데 모랑떡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게 모랑떡이 인기를 끌면서 파주 쌀하고 장단콩하고 개성 인삼을 갖다가 포함한 특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모랑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확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우리 금천 통일시장이 문화관광행 2.0 사업이라고 해서 문광행 사업의 후속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특화상품 확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랑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파는 게 또 목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팔 수 있는 어떤 전략, 어떤 뭐 네. 실천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 테이크아웃 상품이나 최근에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꽃치류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네.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고객을 유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실행의 문제,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점포가 부재하거나 또 짧은 시간 내에 젊은 고객들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몰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 그런 또 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그 상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은 시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동행해 보실까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점포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이곳은 전통시장 중 우리나라에서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부산 신평 골목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시장의 길이 말고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루하루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내일에 딱 맞고요. 대체 뭘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국이나 밥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도시락입니다. 바로 도시락인데요.
최근 1인 가구와 바쁜 샐러리맨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부산 신평 골목시장의 도시락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에는 사실 보면 이제 독거노인 또 외국인 뭐 근로자들 또 여러 가지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서 밥해 먹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락 만남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개발한 만남터 도시락은 시장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시장 내 위치한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만들어진 즉시 만남터 1층에 위치한 우리 동네 편의점으로 배달되는데요. 배달되어 온 다양한 음식들은 이곳 신평 골목시장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합니다.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층에는 또 저희들이 또 도시락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판매도 하고 장을 보시다가 젊은 우리 그 애기 엄마들 수유도 하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배달되어 온 따끈따끈한 밥과 반찬을 도시락통에 정성스레 담아내면 신평 골목시장의 따뜻한 정이 담긴 도시락 완성! 이렇게 완성된 도시락은 만남터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참 맛있고요. 내 입에 딱 맞고요. 입에 내가 조금 까다로운데 입맛이 다 맞더라고요. 맛있고요. 밥은 뭐 금방금방 해가지고 하니까 반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하루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맛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도시락 양이 엄청 많은데요. 인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주문이 들어왔어. 한 50개, 40개. 맛이 좋아 여기저기 소문이 나다 보니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인들이랑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하니까 자주 시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곳에 오면 진짜 질 좋고 맛 좋은 도시락들을 맛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자주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맛있는 반찬들이 도시락으로 재탄생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네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지역 주민도 지역 주민이지만 인근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 장림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주로 단체 도시락이나 또는 방문해서 야외 뭐 이벤트를 하거나 뭐 야외 행사를 할 때 도시락을 주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반찬 가게들이 매출을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동네 편의점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상인회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상인회가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런 특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침 정부가 지원하는 골목행 지원 사업, 즉 1시장 1특화 요소 개발을 지원하는 골목행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기존의 반찬 가게를 활용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무려 5억 2천이라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고객 지원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만남터 도시락을 개발하고 또 그 카페에서 도시락 카페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직은 없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권해주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좀 특화해서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좀 예입니다만은 특정 지역의 호박시장이라고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호박과 관련되는 다양한 특화 상품이 개발되게 되겠죠. 그렇죠. 호박죽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박밥도 있고, 뭐 호박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상품만 갖게 되면은 사실은 차별화가 좀 약한데 시장 전체의 컨셉을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뭐 간판이나 또는 우리가 포토존이나 시장의 인프라를 호박과 연계해서 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고 다른 분야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과일 용기를 과일 컨셉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자두나 사과나 뭐 있죠? 복숭아, 그렇습니다.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명인들이나 고객들이 그 용기가 이뻐서 인증샷을 날리죠. 네. 이처럼 특화라는 게 전반적인 컨셉, 방향, 그리고 안에 맛이나 행태가 일관되게 하나의 컨셉으로 전통시장에도 녹아질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이런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역시 차별화. 그렇습니다. 그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품 개발을 위한 방법,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 핵심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대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 고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지 이 고객들이 어떤 니즈나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특화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특화 상품이 고객한테 어떤 차별적인 가치,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상품하고 같은 가치를 제공해서는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라 명확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내용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않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